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렬식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일반적인 n행 n열짜리 행렬의 행렬식을 정의하고요. 그 성질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행렬식을 좀 길게 강의하는 이유는 행렬식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행렬식을 계산하는 정도로만 끝을 내는데 그 행렬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선형대 수학을 쓸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렬식의 의미를 조금 깊게 살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2행 2열짜리 행렬만 다루고 있었죠. 그래서 2행 2열짜리 행렬식이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작업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2행 2열짜리 행렬식 AD 빼기 BC라는 거 잊어버리고요. 자, 이제 요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정리 9.3, 1번부터 10번까지 성질이 있었죠. 그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가 과연 얼마나 존재할 것인가, 그런 함수를 찾아보자고 했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이 세상에는 정리 9.3을 만족하는 함수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 요 함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AD 빼기 BC 이 함수 말고는 1번부터 10번까지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성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자, 수학자들이 처음부터 행렬식을 정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수학자들의 생각이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행 3열, 4행 4열에서도 자, 1번부터 10번까지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3행 3열에서 정리 9.3의 1번부터 10번까지의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찾아볼 것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다. 자, 그것을 우리 행렬식이라고 정의하자.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3행 3열을 계산해 볼 건데요. 자, 3행 3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죠? 4행 4열, 5행 5열, 6행 6열. 일반적으로 n행 n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연습 문제 마지막에서 2행 2열에서 한번 했던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행 3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이나 열의수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상상을 하면서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그 결과로부터 일반적으로 n행 n열짜리 행렬의 행렬식을 우리 뭐라고 정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우리 행렬식의 가장 처음 목적이 뭐였죠? 행렬식이 0이 아니라면 A는 정직 행렬이다. 역행렬이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동치인 명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행렬식만 계산해봐서 그것이 0이 아니면 동치인 명제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이는 작업이 남아있고요. 또 하나 행렬식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요. 행렬을 곱한 것의 행렬식은 각각의 행렬식을 따로따로 곱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걸 보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자, 계산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보일 거냐면 9.3의 성질을 갖는, 자, 9.3은 2행 2열이지만 그 성질을 3행 3열로 확장을 해서 정리 9.3의 1번부터 10번까지 성질을 갖는 함수는 자, 3행 3열에 대입하면 오직 유일하게 하나 요거밖에 없다. 자, 다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 함수를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게 뭐야? 대책을 한다고요. 그래서 저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만 이해하면 충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선형기술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지난 시간 강의의 연습 문제 강의에서 순열의 부호라고 하는 걸 정의했었죠. 순열의 부호라고 하는 뭐죠? 자, 1, 2, 3, 4, n까지를 쓴 다음에 자, 두 개씩 바꿔서 짝수번 바꾸면 1, 홀수번 바꾸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한 번 바꿀 때마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다. 자, 요것만 우리 생각을 했었어요. 자, 우리 시그마가 S3의 원소니까 정의역이 1, 2, 3. 공변력도 1, 2, 3.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들이다. 그래서 1, 2, 3에 1이 1, 2가 3, 3이 2. 이렇게 가는 1대1 대응들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 S3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충분해요. 자,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보면 이 복잡해 보이는 식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짐작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계산할 때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자, 먼저 행에 관한 선형성을 이용해서 행렬을 분해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 교환을 통해서 삼각행렬로 바꿀 거예요. 자, 행렬식의 성질이 뭐죠? 삼각행렬의 행렬식은 무엇이다? 대각성분의 곱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식을 가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삼각행렬이다. 대각성분만 전부 다 곱해버리면 끝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각행렬을 만드는데 열 교환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열을 한 번 바꾸면 부호가 바뀌어요. 행렬식의 부호가. 그렇죠? 그래서 열 교환할 때마다 부호가 바뀐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행렬식을 구하기 쉬운 행렬로 분해해서 계산하는 것이 목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결과랑 9강의 연습 문제 2행 2열짜리 행렬이랑 비교해 봅시다. 2행 2열짜리 행렬에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문제를 풀었더니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결과랑 3행 3열의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모양이 똑같죠. 차이가 나는 건 3행 3열은 n이 3. 그래서 여기 시그마가 여기는 잘 안 보이겠지만 S3.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될 거예요. S3. 여기는 시그마가 S2. n이 2에서 3위로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까지 있지만 시그마 2까지 있는 것. 모양은 똑같은 모양인데 뭐만 바꾼 거예요? n이 2냐 3이냐 그 차이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보이고 나면 행렬식을 정의하면 이런 모양으로 정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3행 3열짜리를 분해를 해볼 건데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두고두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 보실 필요 없어요. 한 번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냥 인정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한 거니까 여러분이 수학을 전공하실 분들이 대부분 아니죠. 이거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이 아 이렇게 되는구나를 한 번만 느껴주시고 그 다음부터 계산을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3행 3열짜리 행렬이 주어졌어요. 자, 이제 3행을 두 벡터의 덧셈으로 더할 거예요. 자, 행렬식은 행이나 열에 관해서 선형성을 갖는다. 자, 3행을 두 벡터의 덧셈으로 쓸 수 있으면 두 개를 나눠서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3행을 이렇게 두 벡터의 덧셈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벡터하고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것으로 우리 분해하는 거죠. 자, 위에 1행, 2행은 똑같이 써주고 3행만 두 개 따로따로 나누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선형성이라고 불렀죠. 3행에 관한 선형성에 의해서 3행을 두 개로 분해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또 분해할 거예요. 자, 요것을 0 더하기 0, A32 더하기 0, 0 더하기 A33 써가지고 자, 이제 요 벡터가 요 두 개의 벡터의 덧셈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또 3행에 대한 선형성으로 또 분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형성을 두 번 사용했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자, 그것에 익숙해지면 자, 이제 처음부터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3행은 요 세 개의 벡터를 더하면 요 3행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3행을 저 세 개의 벡터로 분해해서 따로따로 행렬식을 계산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로 분해했으니까 각각을 따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1단계가 끝이 났어요. 1단계가 뭐죠? 행에 대한 선형성을 이용해서 행렬을 분해한다. 자, 이제 각각 분해된 행렬들을 열 교환을 통해서 무엇으로 만들 것이다? 대각행렬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행렬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첫 번째 행렬의 행렬식이에요. 자, 삼각행렬이 됐으면 계산이 쉬운데 삼각행렬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 작업을 조금 더 한 번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했던 행렬의 분해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3행 3열짜리 행렬을 3개로 분해했죠? 근데 분해한 하나를 또 2개로 분해할 거예요. 이번에는 뭐로 분해할 거냐면 2행에 관해서 선형성을 이용해서 분해할 거예요. 그래서 2행에 관해서 이 2개의 벡터를 더한 것이 2행이다. 2개를 따로따로 나눠 계산해도 된다. 자, 이렇게까지 분해했더니 이제 거의 목표가 완성이 됐어요. 삼각행렬은 아니지만 삼각행렬이랑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삼각행렬로 바꾸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요 행렬을 봅시다. 어떻게 하면 삼각행렬로 바꿀 수 있죠? 1열과 3열을 바꾸면 1열과 3열을 바꾸면 삼각행렬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꿀 때 1열과 3열을 바꾼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이제 뭐가 되죠? 행렬식의 성질에 의해서 열 교환이 한 번 있었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다. 마이너스 1의 1승. 자, 여기에 위에 1승은 열 교환이 한 번 있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열과 3열을 교환했어요. 자, 이제 우리 순열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원래 2행렬을 봅시다. 원래 2행렬은 1행, 2행, 3행, 1열, 2열, 3열 1, 2, 3의 순서를 그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1열과 3열을 바꿨죠. 1열과 3열이니까 1, 2, 3의 순서를 1열과 3열을 바꾸는 3, 2, 1로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열과 3열을 교환했다는 말을 1, 2, 3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수열을 한 번 바꿔서 3, 2, 1로 바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났더니 뭐가 돼버렸죠? 그리고 났더니 삼각행렬이 만들어졌다. 자, 이쪽 행렬도 똑같이 변형을 시키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는 한 번 바꿔서 안 돼요. 첫 번째, 1열하고 3열을 바꿨어요. 한 번 바꿨죠? 근데 그래도 삼각행렬이 안 돼 있어요. 바꾼 다음에 또 한 번 또 바꿔야 돼요. 바꾼 결과를, 자, 이제 요게 1열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2열에 가야 되니까 이게 다시 또 한 번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1열과 3열을 바꾼 다음에 1열과 2열을 또 바꾸면 그때는 요 삼각행렬이 만들어져요.